대표님께서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탈당하라고 권유해서 이 발언은 탈당 권유가 아니고 당론을 따라줬으면 한다라는 취지가 왜곡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아직 아침에 신동욱 선배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는데요. 저도 그런 의미이지 않을까라고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우리 헌법에 또 국회법에 또 국민의힘 당헌 당규에 국회의원은 당론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힘에서 정하는 당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늘 그걸 기준으로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수당은 보수의 가치를 지켜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수의 가치를 지켜가는데 반대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비록 그 부분이 당론으로 정해졌다 하더라도 보수의 가치를 지켜가야 한다는 그 양심의 옳고 그른 판단 때문에 예외적으로 제가 따르지 못하는 것인데요. 제가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당론을 따르지 않은 적이 최근 12월 말고는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12월 3일 이후 있었던 일련의 비상사태에서는 저는 우리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으로서 우리 보수의 가치인 헌정질서 수호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독재를 시도했던 윤석열을 빨리 제명하고 또 윤석열 등 이렇게 우리 보수의 가치를 훼손한 사람들과 절연하고 우리가 보수의 가치를 기치로 우리 국민의힘이 추구해왔던 정통 보수의 길을 다시 힘차게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것이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양심의 소리라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와 반대되는 당론은 제 양심에 어긋나서 따르지 못했던 것이고요. 그것은 헌법과 국회법과 국민의힘 당헌 당규에 다 부합하는 행동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님께서 탈당하라 하신 말씀은 추정컨대 저도 탈당을 요구한다기보다는 당론을 좀 더 무겁게 더 많이 고민해 달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국민의 이제 소신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내란 특검법의 제3대 추천 방식을 적용하고 국토권을 뺀 수정안을 이제 발의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의원님께서는 다음 이제 재표결 때도 소신에 따라서 찬성 의사를 보시는지? 저의 지금 내란 특검법 관련된 소신은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내란 수사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와 검찰과 경찰 간에 조율이 되지 않은 채 중구난방으로 수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 절차라고 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작은 오류만 있어도 나중에 죄는 맞는데 잘못한 건 맞고 죄에도 포섭하지만 처벌할 수 없다라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는 것이 형사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적 중대사인 내란의 점을 수사함에 있어서 수사기관 간의 통합적이고 유동적인 협조 그리고 법적 근거 마련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내란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이 되었기 때문에 내란 특검법은 세세한 내용의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속하게 법 발의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람이 있다면은 여와 야가 내란 특검법에 한해서는 서로 간에 합의해서 조속하게 통과시켜 주시는 것이 국가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경제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사회 갈등을 봉합해서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란죄 수사는 보수 진보 진영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민주주의를 잃어버릴 것이냐 헌정질서를 잃어버릴 것이냐 헌정질서를 회복할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와 야가 있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란 수사를 위한 내란 특검법 역시 여와 야가 우리 당이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당이 추구하는 가치에 모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속히 서로 간에 합의를 해서 사회 갈등을 봉합해서 국민들께서 좀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보기 좋은 모습으로 특검법이 빨리 발의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아까 신동욱 의원 발언 분수 여쭤보고 싶은데요. 신동욱 의원께서 의원님을 향해서 왜 의총 때는 삼성처럼 발언도 안 하시다가 마지막에 당론을 어기면서 이번 일이 커진 데에는 김상하고 의원 본인 책임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물론 저의 모자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제 모자람은 또 반성하고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좀 바람이 있다면 우리 국민의힘이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 당 내부의 분위기나 의사결정 과정이나 이런 일체 과정들도 우리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가치에 맞게 보다 민주적이고 보다 자유로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총에서 발언을 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서 뭐 물리적인 제재는 없겠지만 보이지 않는 이런저런 압력은 분명히 또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내 소장파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단결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설득된 단결, 또 더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 바름을 추구하는, 옳음을 추구하는 단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향이 잘못된 단결은 도리어 옳지 않은 거죠. 히틀러가 나치 독일을 하나로 단결시킨 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단결의 전제는 방향성이 발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보수당의 바른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수의 가치인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수호, 그리고 공정, 합리, 또 개방, 포용, 자유 이러한 가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옳다고 판단되는 것이 바른 방향입니다. 그러면 12.3 내란 사태 이후에 우리의 대처법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윤석열에 대해서 제명을 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 표명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고 또 국가적 혼란에 빠진 이 시국을 사회 갈등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사회 통합을 추구하면서 조속하게 탄핵 절차가 원만하게 또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보수의 가치를 국민들께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그 보수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의힘이 국민과 국가를 제대로 받들겠다 이런 노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치 문화는 특히 보수는 보수의 품격과 품위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품격과 품위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잘못되기를 기다려서 반사적 이익으로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치를 추구해서 우리가 잘해서 국민들께서 우리를 믿고 박수 쳐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보수의 품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안위에서 국장 사임 요구 받으신 건데 이게 어제 행안위에서 사보임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당에서 요구하면 따라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보임 사유로 얘기를 들었던 것이 이제 수사에 대응을 해야 하니 경찰 출신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는데 행안위 이제 수사에 대응을 하려면 경찰 출신도 필요하겠지만 법조인 출신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행안위의 법조인 출신은 저 하나밖에 없는데 저를 내고 또 다 경찰 출신도 아닌데 저를 낸다는 점에서 조금은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당의 결정이라면 따라야겠지요. 바람이 있다면 제가 어떤 상임위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은 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책임지고 있는 저희 울산 남구갑 지역구 주민들의 바람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이후에 제가 배정받는 상임위가 우리 울산 남구갑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상임위이기를 바람하고 있습니다. 의총에서 발언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고 압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설명 가능하실까요?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고 발언에 대해 비난을 함부로 하지 않고 이런 분위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의총장이라는 곳이 기본적으로 서로 간에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방향을 정해놓고 답을 정해놓고 거기에 생각들을 규결시켜가는 과정 또는 일종의 표단속 과정 이런 과정이 된다면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우리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좀 더 개선되기를 희망하는 방향이 있다면 국민의힘 의총이 생각을 정해놓고 그쪽으로 모아가는 과정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표단속을 위한 의총이 아니기를 바라는 겁니다. 네. 언론에 본회의장에서 원내대표, 구성동 원내대표가 직접 탈당 권유하는 대화가 계속 보도가 되는데
다음 일각에서는 그걸 의원님께서 직접 녹취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막 제기하고 있어서 혹시 그에 대한 입장이.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마녀사냥 하듯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로 많이 인격적인 흠을 낸 지는 조금 된 것 같습니다. 어제 일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비난받아야 될 일인가 하는 의문이 들고요. 상황을 아시겠지만 제가 녹음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때 저는 핸드폰을 들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제 자리에 핸드폰을 두고서 표결에 참여한다고 나왔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거라서 녹음을 할 방법도 없었고 녹음을 할 경황도 없었고 녹음을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누가 그런 녹음을 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제 손에 핸드폰도 없고 녹음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비겁하게 살아온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들을 만들고 유통시킨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정치가 좀 더 비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이 틀렸으면 제 말이 틀린 부분을 논리적으로 비난을 해야 하는데 우리 정치는 그동안 좀 본인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을 비난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신상 털기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약점을 잡거나 아니면 다른 소문을 내거나 이런 형태로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무너뜨려서 그 사람 말의 신빙성을 없애는 방법을 취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발전적이고 건설적이고 상생의 토론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약점 잡기에 바쁜 정치 문화가 되어 왔는데요. 우리 국민의힘은 앞으로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저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 만약에 당에서 네. 제명이나 탈당 조치를 위해 우리에 표보하거나 우리 수직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좀 어떻게 됩니까? 말씀 올렸던 것처럼 저는 헌법과 국회법과 당원에 맞춰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헌법과 국회법, 당원, 당규에 모두 공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당론에 따르라가 아니라 양심에 따르라로 규정,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제명사유가 된다는 점에는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또 말씀 올렸던 것처럼 제가 이번 12월 3일 이후에 있었던 일련의 사태에서 내란을 일으킨 세력을 지키려는데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제 양심의 소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 그 이전에 우리 당이 움직였을 때 제가 당론을 위반하거나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명 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고요. 경우에 따라 여러 가지 이유와 말들로 또 제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정당당한 절차에 따라서 당의 결정을 또 존중하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의힘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추구하는 가치를 잃어버리면 그 정당은 이익단체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익단체에 불과하게 되면 공당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당이 추구하는 가치는 보수의 가치이고요. 보수의 가치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헌정질서, 자유민주주의 수호, 그리고 공정, 합리, 개방, 포용, 자유입니다. 이런 가치를 훼손하는 길로 간다면 그 가치를 훼손하게 만든 사람이 저는 감히 해당 행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를 한다면 가장 먼저 징계해야 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네, 또 질문이 있으면 편하게 말씀 주십시오. 네. 당에서 유비위원장 임명했는데 시기가 공교롭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까지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또 근거 없는 이런저런 억측을 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내대표님 이하 우리 당의 모든 구성원들이 당의 발전과 당의 건강한 존속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고 믿고 있고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덧붙여 말씀 올리면 우리 당은 어떻게 보면 정말 큰 위기에 처한 것 같습니다. 좀 전 기자회견에서도 했었지만 87년 민주화 이후에 김영삼 대통령이 이끈 민주화 세력과 또 일부 전두환 군사 독재를 추종하던 세력이 어떻게 보면 힘을 합쳐서 우리 당이 시작이 됐는데 김영삼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된 이후에 하나회를 척결하고 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다 이제 처벌을 했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민주주의 보수 정당임을 천명하고 그때부터 제대로 된 우리가 민주주의 보수 정당 활동을 해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정통성입니다.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보수주의 가치 실현이 우리 당이 추구해야 할 방향입니다. 그런데 지금 혹여라도 윤석열이 하려고 했던 복제 이런 것들이 맞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당의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요. 또한 그것을 단죄하지 못하는 것도 동조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의 미래를 위해서는 정말 우리 당의 가치에 반하는 우리 당이 추구하는 방향과 반대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엄격히 판단하고 조치를 취하고 또 우리 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가장 우선에 두고 옳음을 찾아서 그 옳음을 실천해 가는 정당이 되어야지만 건강한 보수 정당이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에서 탈당 압박이 있어도 탈당 계획은 없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탈당 여부에 대한 걸 좀 밝혀주시고 탈당을 하지 않고 당에 남아서 그 관철시키고 싶은 거, 주시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압박이 계속 거세지면 어떻게 감내하실 수 있는지 오늘 좀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보수주의자입니다. 제가 보수주의자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보수의 가치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실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정통 보수 정당임을 스스로 내세우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구하는 보수의 가치와 당이 추구하는 보수의 가치가 같다고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당이 그런 보수의 가치를 지금 추구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개선하고 고쳐 나가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인원수의 많고 적음이 정당성을 담보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옳은지 또 그 옳은 가치에 맞춰서 구성원 개개인이 가치 판단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정당성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합니다. 옳은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가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것이지 단순히 머릿수가 많다, 머릿수가 적다 이것이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싶진 않지만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소수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 소수는 당의 가치를 지키고 당의 미래를 열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비록 소수지만 당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 나가야 될 것이 아니라 당에 남아서 당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정이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고요. 12월 3일 비상비엄 해제 이후에 저도 많은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립감도 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 개인이 겪는 어려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인 이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제가 해야 될 역할과 사명을 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힘닿는 데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당 지지율이 오르는 추세인데요. 의원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네, 저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요. 지금이 대한민국 정치가 붕괴될 수 있는 극도의 정치 불안의 초입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견제받아야 하고 힘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독주하는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12.3 사태 이후에 사실상 거대 정당인 민주당 쪽으로 힘의 균형이 많이 기울어졌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신뢰를 받거나 지지를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께서 은연중에 그런 염려가 있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만에 하나 경우에 따라 집권 거대 민주당이 된다면 저것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그 당이 독주한다면 무슨 방법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본질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것은 현명한 의문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견제받지 못하는 권력, 독주하는 권력은 민주주의에 또 다른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민주당이 일부 헌법재판소에서 내란 해전 판단을 철회하는 등 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독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자극했을 수가 있고요. 그것 때문에 힘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그런 인식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독재를 지지하거나 민주주의를 하지 말자 하거나 이런 의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독재를 지지하거나 민주주의를 하지 말자가 아니라 힘의 균형 그리고 어떤 특정 정당의 독주를 견제해서 민주주의를 이뤄내자라는 국민들의 깊은 현명한 뜻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욱 대변인께서 이상호의 의원총회에 나와서 의원들을 설득하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제가 지금까지 의원님들을 설득할 때는 사실은 의원총회에서 설득하기보다는 개별적으로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말씀을 나누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설득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사실 저희 108명의 의원님들 서로서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이고요. 또 사실 의원총회에서 어떤 말을 해서 의견을 바꾸시기는 힘드신 것도 사실입니다. 성향도 다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분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좀 더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라 생각해 왔습니다. 신동욱 선배님의 말씀도 분명히 깊은 울림이 있는 얘기고요. 제가 모자란 점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고쳐서 신동욱 선배님 말씀 중에도 제가 배울 부분을 배워서 앞으로 그렇게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당의 의원총회 분위기도 좀 더 개선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지난번 한동훈 대표님께서 의원총회장에서 겪었던 그런 일들 또 경우에 따라서 탄핵 찬성했던 사람들을 찾아내자는 말이 나오는 의원총회 이런 분위기에서는 사실 자유로운 의견 발휘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서 또 원내 지도부에서 이런 목소리, 이런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선행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대표에게까지도 그런 말을 하는 공간이라면 어떻게 의원들이 자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원내 지도부 뜻과 다른 얘기를 한다는 것은 또 원내 지도부가 뜻을 정해놓은 것이 빤히 보이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요. 그래서 또 무리 속에 있으면 그 무리가 전부로 보입니다. 우리 108명이 모여있으면 108명이 전부로 보입니다. 거기서 한 명, 두 명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무리의 힘으로 좀 말하기 힘들게 만드는 분위기가 된다면 좀 민주적이진 않다는 생각이고요. 우리 보수 정당의 가치에 맞게 보수의 품격이 있는 토론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내자 또는 당대표에게도 그렇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함부로 야유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문화가 없어지는 것이 먼저지 않는가. 그런 문화만 없어진다면 자연스럽게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의원님들께서 자기의 의사를 다 편하게 얘기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부분 없으실까요?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십시오. 고맙습니다.